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지원비. 이게 이제 지금 수당이 나갔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요게 그 지역사회 그 보장협의체 이제 뭐 저기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갔을 때 10,000원씩 그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활동비를 또 지원해 준다고요? 네네. 그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공직자들이 하는 거지. 위원들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활동하는 부분들이 이제 각 그 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데 있어서 뭐 쌀도 나눠드리고 또 반찬도 해서 갖다 드리고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저 있습니다. 쌀이고 그런 거 날르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이제 수당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반영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됩니다. 다른 단체도 많은데 뭐 수당이 없으면 당연히 활동비를 줘야 되지만 수당이 있잖아요. 회의 수당이 있잖아요. 회의 수당은 있는데 그 회의 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한테 별도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지금 그 회의 수당을 모아서 네.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뭐 주민자치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만 특혜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싹을 잘라서 많은 받아가지고 큰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예산 이거 세워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76페이지. 그 코로나 그 사망자인데 우리 양주시에서 발생이 했습니까? 네, 발생했습니다. 몇 분 됐다? 2분 사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연세는 몇 분? 연세가 얼마 된 분이? 한 분은 90세고요. 예. 한 분은 한 7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게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1인당 그 잠깐만요. 170.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씩 그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1,000만 원요? 네네. 그 1,000만 원이면 여기다 저 뭐야 예산이 2,498만 8천 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뭐 두 사람도 아니고 아니 저기 예산도 1,000만 아니고. 원 외에 예. 물품비하고 응부 비용 그리고 입간 사용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 예산이 없어서 발생이 안 되면 이게, 좋으지만 발생이 됐으면 이제 예산이 없잖아, 그렇죠? 이게 전에 국비 사업으로 아마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지원을 한 사항인데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딱 이게 국비죠? 네네. 저 시비도 세우는 건 없습니까? 아, 네. 전액 다 국비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예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게 저 정부 지원금, 정부 쌀이라는 이런 거를 배달하는데 택배비를 이렇게 꼭 세워야 됩니까, 많이?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요게 별도로 그 택배를 이용을 해서 그 포당 그 지원해주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비로 그 저희가 전액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근데 네.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당초에 이제 조금 그 택배비도 그 당초보다 조금 상향이 돼가지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그 시각장애인들 그 곰돌이 어린이집 있었던 자리에다가 이제 분리 옮겨가는데 네. 실제 지금 공사했습니까? 지금 공사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양주시 건물인데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어지러워요. 그 장소가 지금 그죠? 좀 관리 좀 하든 안 하든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 관리요. 그냥 예산 들여가지고 누가 올 거니까 새로 그냥 또 이적돼서 또 사업하는 것보다 나가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게 양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네.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해당 그 시설을 맡는 데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지도 이것뿐만 아니라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짜리 거기도 가보면 진짜 못 볼 정도입니다. 못 볼 정도. 그게 사실 양주시에서 산 겁니까? 하여튼 향후에 그런 일이 유리창은 없도록 다 하겠습니다. 깨져나가고 한번 가보세요. 오늘이라도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 있는 것인지. 요거는 어떤 한매건 때문에 198페이지 그 어린이집 이전 소송 관련 배상금 6천만 원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저희가 거기 그 첨부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고 이제 협의 취득해서 이제 저희가 그 농지에서 대지를 이제 형질 변경한 부분인데요. 네. 아마 이게 그 택지개발지구 개발하면서 2008년도에 이제 4월 7일 날 그 택지지구로 편입됐고, 저희가 11월 그 26일 날 그 공의산 매각 대각 그 수익금을 해가지고 4억 2천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어떤 그 조문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서로 그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환매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보를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진행이 돼서 이제 부서가 여러 군데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뭐 이게 승인이 나서 해줄 자될지 모르겠지만 국장이 보기에 앞으로 이런 게 다시 발생할 경우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라든지 업무 숙지를 잘 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담당 국장들의 책임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뭐 절대적으로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없다고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그 부분은 잘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뭐 요즘 그 어떤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그럼 이런 거를 양시 조례로 만들어서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주 뭐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보상을 많이 받아서 뭐 6천만 원 이상을 더 받았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다가 한미령 우리 연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해암사지 왕시축제 그 용역비 이건 절대적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뭐 아까 제안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암사지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다음은 206페이지. 양주 현대 예술관 건립에 대해서 좀 지적했어요. 이건 뭡니까? 그 신상호 그 작가가 저희 양주시의 그 자기가 당신이 소지하고 계신 부분들을 양주시에 기증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술관 건립 타당성이라든지 그 기증 작품에 대한 그 평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참 이거 부분 때문에 뭐 의원님들 중에서도 뭐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술 쪽에 상당히 작은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잘 운영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여론이 안 좋은 관계로 더 지금 심사숙고해 하시고 정말로 지역 주민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좀 자문 받아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석 209페이지 백석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 사업. 이거 헌지가 언제 됐죠? 몇 년 됐죠?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7년 된 거는 자동적으로 이게 갈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백석생활체육공원 그 인조 단지 부분들이 네.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노후생활 SOC 개선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예,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죠, 거기? 땜빵도 많이 했죠, 땜빵? 전체적으로 그 금액은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래서 제가 더 쓸 수 있어요? 그냥 얼른 해야 됩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교체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더 써도 된답니다. 제가 직접 가봤고요. 이런 게 1년이라도 2년만 늦춰도 얼마나 이득입니까? 1년에 여기다 얼마씩 투자하는 겁니까? 몇 게임이나 뛴다고 생각했어요. 그 1년, 올해 2000년도, 2019년도에 몇 게임이나 뛰었습니까, 거기? 과장님 말씀해 주시거라. 네, 체육청소년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은 거기 옛날에 당초 그 쓰레기 매립장 하고 2013년도부터 이제 잔디 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년째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인조 잔디 보면은 많이 찢어져 있고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공모 사업에서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한 거고요. 이번에 공사할 때는 그 바닥 노면까지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뭐 장축구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백석구장은 당연히 그거에 비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구장도 할 때가 안 된 부분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라운드 안에 축구를 할 수 있는 라운드 안에만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걸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백석구장도 내가 보기에 그 수리를 갖다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은 더 있다 해도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요. 아니 몇 년이에요?
그 내용 뉴스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바닥 정리까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올해같이 장 맞아가지고 비가 보이지 않는 운동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수명이 45분 게임을 해서 몇 경기를 해가지고선 사실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기간은 더 길어야 되는데 기간이 더 짧아졌습니다라는 그런 뭐 데이터가 있어야지 되죠. 이건 뭐 그냥 1년 됐고 뭐 망가져서 해야지. 그런 식이면 안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면 5년 됐고 몇 킬로 탔으니까 이거 차 바꿔야 돼. 이건 아니에요. 틀립니다. 10만 킬로 타도 5만 킬로 탄 것보다도 차가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다 수명이 틀리듯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하잖아요, 운동장, 그죠? 네. 그런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사실 하자가 생기면 안 돼요. 하자가 생기면 그 축구 게임 했을 때 그 경기 한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뭐 어떤 계약서 써놔야 돼요. 또 공을 차다가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되지. 그냥 하다가 망가져지면 다 우리가 책임지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운전을 가보시고요. 올해 하지 않으면 내년에 하고 9년에 하든지 그 계획을 좀 그렇게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 의원입니다. 206조.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에서 질의하셨는데 양주 현대 도예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기증작품 분석 평가 용역을 1억 1천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이행 절차는 밟고 하시는 거예요? 네, 문화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사전 문체부에 공립미술관으로서 죄송합니다.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사전 평가를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어디 중기지방재원局이 부분에는 이 사항이 이제 꼭 선행이 먼저 되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요 시기적으로 좀 저희가 요걸 빨리 진행을 해야 내년 하반기에 바로 사전 심사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뭐가 필요하죠?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적은 돈에 1억 1천인데 본연이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행 절차를 밟고 예산이 성립돼야 맞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도 이제 미술관 설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의정협의회를 거쳤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의정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진행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아니 집행부 1억 1천이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차타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죠. 정말 이런 게 쉽게
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편할지도 모르지만 또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이것뿐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모두 절차를 밟아달라. 아마 의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제점 지적하는 거고요.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고독생활체육공원에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명시설을 완전 교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1억 8천, SOC 사업으로 1억 8천 받고 집이 1억 2천에 3억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정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시에 축구장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마 이 인근에서 아마 최고 많은 축구장이 우리 양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해 입으면서 문제점 있는 것들 꽤 있죠.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한번요 전체적으로 양시 축구장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 있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아마 백석 체육공원도 축구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다녀보진 않았지만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의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 해암사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겁니다. 그럼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1억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좀 부족해 보이듯.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암사지 문화 등재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시비를 계상해서 예. 추진하다가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해암사지 문화유산 등재하는 맞습니다, 거에 대해서 국장님. 네. 그래서 문화재청 네. 공모 사업을 통해서 5천만 원을 확보하고 네네. 12,5천만 원 포함해서 네. 1억 사업을 편성해서 우리 해암사지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저는 아까 그 부분은 아니고 네네. 다른 5,500만 원짜리 사업 그 사업을 알아들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좀 피력을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렸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뭐 우리 장흥의 그 신상인가요? 네, 신상호작 예, 예. 스튜디오. 네네네. 네. 저희가 뭐 현장 방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반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뭐 말씀 주시기로는 이게 정말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용역비가 무려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의회에다 알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진을 하더라도 일부는 뭐 거기서 기증을 하는 일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 일부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현장을 가봤을 때에 그 노후된 건물들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비용도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뭔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절차를 이행하고 또 그런 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절차가 없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면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는 좋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마 해주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의회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15쪽부터 232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35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환경국이 지금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를 맞아서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희망 일자리 사업이나 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책 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무량이 많이 지금 대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일이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또 국장님들께서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많이 일의 속도와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정책과나 이런 데서 지금 시민들을 면대면 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가장 접촉이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일단 그 시민들은 소상공인들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실직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 담당과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이들을 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일자리가 많이 이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으로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인력에서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잠시 좀 저쪽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상태를 하는데 워낙 그 업무량 일자리 사업이 뭐 여러 분야로 계속 중앙에서 고노부라든지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또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런 일자리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금 과장을 비롯해서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업무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자리 경제과만 해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한 6, 7개 그렇게 됩니다. 청년 사업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되는데 이것들이 다 그것이 그것 같지만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게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희망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광판, 우리 시청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또 이제 대형 현수막이라도 하고 읍면동에, 그리고 요새 이제 SNS라든지 지역 방송이라든지 다방면의 미디어 매체로나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로 해서 지금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이제 좀 미처 그런 걸 좀 인지하지 못하는 신분의 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홍보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은 아주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지금 실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도전 양주 청년 미래로, 이게 지금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근데 이제 감액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겁니까, 이 사업을? 본 예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청년 미래로 사람이 한 1,300만 원 예산인데 아직 좀 집행률은 제로인데요. 그래서 10월 중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본 의원이 지금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청년 교육 사업을 실행하니까 의외로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뭐 대면이라도 이렇게 일정한 방향 유지하면서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은 적극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실행해 주시고, 채용 박람회 역시 지금 굉장히 작년에 성황리에 이렇게 했는데 많은 기대들을 안고 있었는데 이건 역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이제 언택으로 비대면을 하는데요. 한 11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키오스크로 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입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가 지금 2,500, 1,500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나눔 센터도 한 4천만 원인데요. 이제 옥정 중심 상가에서 하는데 좀 사회적 구리가 완화가 되면 야외 이제 사회적 쪽에서 조금 이제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로 완화되면 나눔터 운영을 좀 규모는 축소하지만은 해서 요걸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꼭 집행해 주시고, 어찌됐든 지금 직원들이 가장 힘들 수도 있고 힘든 우리 시민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시민들 역시 지금 저도 시내 나가거나 어떤 사업체에 가게 되면 의원님 돈 좀 주세요 그래요. 제가 돈 주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너무 어려워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에도 말했지만 정신병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우리 시민들은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과 우리 의원들 역시 시민들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요긴하게 그들에게 적절하게 쓸 것인지 아주 확실하게 정말 그냥 모두 여기에 총 집중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과는 희망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청년 일자리, 코로나 대응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홍보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 인지를 제대로 할 것인지 그거 꼭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 많이 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일자리 환경국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수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같은 맥락이어서지만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17페이지에 코로나19 위기 대응 양주시 공공일자리 사업 인건비나 기간제 근로자 비용이 약간 2억 3천만 원 정도가 기정에 8억에서 2억 3천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지금 삭감이 된 건지, 이게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삭감된 거는요, 요게 시비이기 때문에 요 당초에는 우리가 시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희망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위기 대응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가 90%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 지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한 겁니다. 네, 국장님 그래서 218페이지 보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을 해주셔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가 앞 페이지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휴폐업을 경험한 800명, 본예산 책자에는 800명이라고 돼 있고 여기 책자에는 700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 신청할 땐 800명인데요. 네. 이제 신청 인원이 한 700명 정도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아닌가. 네, 그건 그래서, 아닙니다. 네, 이게 옮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게 네. 네, 이 사업비를 다 쓰실 건가요? 쓰실 수 있나요? 이게 3개월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단계가 좀 완화돼서 예전까지 좀 야외 시설 같은 건 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네. 좀 했는데 앞으로 그거 더 확대하면은 그좀 11월까지 원래 사업은 11월인데요. 그 좀 12월까지라도 좀 연장해서 하여튼 그거 다 소진해서 다 추진할 소진할 수 있게 좀 집행을 해주세요. 이거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네. 소진 또 불가능해서 또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또 아니면 불용액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잘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의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있죠? 네네. 당초에는 4개 마을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신청 사업비를 27억인가요? 27억을 했는데 지금 50%인 11억이 삭감됐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매곡리는 주민이 미동의가 돼가지고 사업 포기가 된 거고요. 덕돌이는 이제 이제 LPG 저장 탱크 그 부지가 좀 확보하는데 선정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요 금액은 삭감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은 목적은 이제 보통 이제 LNG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취약 지역 같은 데는 이제 공급이 안 되는 데는 LPG 저장 탱크를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연료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주려고 이왕에 계획을 잡으셨으면 만약에 덕돌이 예를 하나 들자면 덕돌이 같은 경우는 LPG 저장 창고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선정이 미선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은 이 LPG를 저장 탱크를 굉장히 원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군사 기획재정부 땅이 있다든지 이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은. 그래서 요거를 좀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이 조금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원하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그 요구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비는 남기지 마시고
그 강력한 의지로 그러니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네, 내년 사업에도 이런 건 계속 발굴하는데요. 네. 이런 이제 그런 문제점에서 그 중도에 이제 포기가 돼서 그런 게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게 좀 발생 안 되도록 네네. 사전에 더 정확한 더 확인을 점검 왜냐하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225페이지에서는 관리비가 감을 했는데 앞 페이지에 와서 226페이지 프로젝트 설치 사업을 해서 이게 또 363도를 해서 어떻게 해서 또 추가로 이제 예산을 확보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입니까? 뭐 12 전액 10이었는데 뭐 그런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앞에 그 225페이지에 그 출동수당 포획 방지단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거기는 삭감이 됐죠. 삭감이 됐고 또 뒤에 넘어오면 226. 이건 이제 일반적인 유해 야생 피해 방지단 출동 수당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네. 이건 이제 이거보다 이제 ASF에 대한 멧돼지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하고 이건 삭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삭감했냐고요? 환경관리과장이 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10위로 책정해왔고 올해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기에 끝나면은 이거를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10위로. 네네. 근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국비가 이제 작년에 명시예열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인건비에 대해서 그 금액을 쓰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8월 달부터는 지금 그 돼지 열병이 다시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마리를 잡으실 예정이에요? 환경부에서 네. 그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올해 같은 경우에 총 한 800두 정도를 이제 책정해서 계산해 내려왔는데요. 네. 올해는 한 그거의 반 정도인 363두를 책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거 예산 집행이나 뭐 363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그래도 절반 이상은 포획하셨죠? 네. 나머지도 좀 분발하셔서 이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생태 하천 유지 관리 있죠? 227페이지에 네, 그 6억 9,6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이거 어디에서 감한 거죠? 요건 이제 감액한 부분이요. 네. 그 생태 집행하면서 송호품이 감소가 됐고요. 생태담바도 제초공사 용역조인데 그 낙찰 금액이 네. 낙찰 금액하고요. 그 수질 정화시설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삭감하는 겁니다.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 그 제초 작업은 다 했나요? 네,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좀 군데군데 제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 잘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28페이지에 보니까 전기 이륜차로 구매하시겠다고 지금 56대를 신청하셨어요. 2019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지금 당초에 전기 이륜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10대에서 56대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요 금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해서 내려왔거든요. 이거 2020년에는 20명한테 지원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책자에. 네. 그러면 이거 지금 그 배가 더 넘는데 이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집행할 수 있나요? 근데 요새 이제 그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배달 음식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이륜차가 많이 수요가 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증액한 겁니다. 예, 이거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 신청 받으면 네. 한 2개월 정도면 사업 소진시켜야 되는데 하실 수 있어요? 네. 나머지 한 3개월 남았으니까요. 그거 하여튼 다 소진을 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이거? 총 가격이요. 네. 대략 400만 원인데 네. 그 정액으로 한 200만 원 반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요. 50% 50%자 200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 50% 지원해 예.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가 신청할지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륜 자동차로 인해서 대기 오염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 홍보해서 다 100% 소진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이 자연 발효식 공중 화장실은 뭔가요? 이게 이제 자연 발효식은 이제 공중 화장실이 이제 야외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자연 부패 이제 수거식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오염되기 때문에 자연으로 해서 이제 그 부패하는 발효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행 잔액에 대한 400만 원 집행 잔액입니다. 예, 집행 잔액인데 두 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양주시에? 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두 개는 노후화돼서요. 그 저기 도락산하고 장자원 그쪽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 걸요? 전체를 다 네. 노후화된 거예요? 네, 기존에 있던 거를 그 오래돼 갖고 교체하는 겁니다. 이 환경관리과나 이 지금 여기 일자리라든지 여기에서는 저 코로나19와 사업이 별반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없죠. 네, 크게 네. 저 그런 부분에 청소 그런 반면- 폐기물 쪽은 네. 영향이 있는데요. 환경 쪽은 좀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 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집행하지 못한 삭감된 것들이 많아요. 사업비가. 이런 부분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거 철저히 네. 지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소상공인 그 소액대출 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데 이 왜 돈이 이렇게 모자랄 텐데 돈이 이제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자 보전 지원하는 거요? 예예. 좀 신청률이 아무래도 좀 신청률이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할 텐데 이게 신청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안 예, 돼서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대출 상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예예. 이 상품은 아주 저신용자입니다. 500만 원만 대출해 주는 거고 예. 이자율이 5%가 넘었을 때 2%를 지원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대출을 많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음은 227페이지. 지금 전기 자동차가 양주시에서 몇 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한 300대 정도 있습니다. 300대. 예. 그 충전기 같은 거는 충분히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예, 충전실이 한 배 정도 700대 정도 할 수 있는 그 그러게 충전시설이 돼 있습니다.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예. 지금 아직도 현재 몇 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요건 추경 때 예. 그 조정 물량이 내려왔고요. 예. 지금 88대 올해 중에서 40대 물량이 지금 잔여 물량이 남았습니다. 40대요. 예. 올해 화물하고 버스 쪽으로 좀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화물차하고. 화물차 쪽으로 승용차는요. 승용차가 작년 2019년도에 추가 물량이 배정이 많이 내려왔고요. 그 조정을 이제 그 승용차를 좀 줄이고 화물차 전기자동차 물량이 그 신청 물량이 많아왔고요.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좀 조정을 수용차를 좀 줄이고 화물차를 좀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주시에서 지금 승용차가 80대라는 거죠? 네. 예. 다음은 228페이지. 그 전기 이륜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아직 이건 오토바이예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요? 네.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게 신청이 상당히 많이 한 거네. 많이 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비 내시된 물량이 조정된 물량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네. 배달 이쪽에 많이 수요가 발생해왔고요. 그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충전을 시키나요? 충전 시설 기존에 이용하는 것처럼 같이 이용. 지금 저 자동차 오는 데다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도 안 되고요. 많이 수요가 늘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양주시에 몇 대가 도입됐습니까? 현재 2018년도부터 해갖고요. 지금 올해까지 하면 한 83대 보급 예정입니다. 13대요. 많이 됐네요. 다음은 228페이지 거기 가정용 저록수 보일러 보급 사업. 요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죠. 네,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면 내년에는 사업 자체를 올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왜 많이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올해 사업만 아니라 전년도 한 2년 전서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 예. 많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요. 예. 많이 이제 교체는 한 상태고요. 이런 이제 옥정지구 같은 데는 열병합발전소 중앙 공급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런 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별 난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뭐야 그 전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가스 보일러인데 가스 쉽게 보일러 말하면 통해서? 전옥수 버너를 맞아요. 좋은 버너 전옥수로 교체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면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환경국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